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젠그룹 김민우 본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서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이럴 때 또 이슈 꼼꼼히 봐야 되니까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이 빨간불을 설명을 한다면 낙폭과대주의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낙폭과대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것,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지수에 많이 상심하셨던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냉철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등일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오랜만에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계속 지수를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게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관련 우려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다행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긴장 관계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화답을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 건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이 주가의 상승에 약간 좀 가려지기는 했지만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1%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원래 예상치는 0.5%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예상치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오늘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연속성을 갖고서는 적어도 2, 3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양대지수 상승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도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새벽에는 의사록이 발표가 되니까요. 그럼 본부장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진 시점에서 조금 더 매파적인 메시지가 의사록에 담겼을 가능성도 저희가 오늘 오후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악재들이 새로 나온 악재들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던 악재였기 때문에 이 악재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좀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이 블라드 연은 총재가 3월 달에 50pp를 올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블라드 연은 총재 이외의 나머지 연준위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번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시장에선 좀 이런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오늘 오후장 마감까지 대응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빨간불을 이용해서 보유하셨던 종목들을 빠져나올까요?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중심을 잡아주신다면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산을 넘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군입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본부장님 악재가 워낙 많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낸 2차 전지주인데, 오늘 소재도 오르고 있고 셋업체까지 매기가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이 2차 전지주 역시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둘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워낙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라든가 섹터가 다 오르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이제 계속 관심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다 보니까는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30%에서 50% 정도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을 한 자리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네.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저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제 이제 기분 좋게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900를 다시 회복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인상을 하던 어쩌든 간에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실적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때문에 좀 많이 눌린 경향이 있는데 그 악재는 거의 마무리됐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돼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였나요?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완료가 14일, 네네. 완료가 됐는데 생각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3월 11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관련돼 편입된다는 그런 이슈도 있고 또 4월 달에는 글로벌 리튬 지수에도 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수급적인 영향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이제 조금 좀 띄어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 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초입 단계이고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급 이슈로 인해서 가격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다른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날아가는 시세인데 왜 이렇게 특별히 소외되나요? 그간 좀 버텼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한 고점 대비 한 30에서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낙폭 가대에 따른 이런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 2차 전지주를 서서히 모아간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소재 섹터에 대한 매수세를 추천하시는 걸까요, 본부장님? 네, 뭐 소재 섹터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셋업체도 괜찮은데 소재 섹터들이 워낙 많이 또 빠졌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오늘장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실적 여기에 시장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실적 키워드와 함께 앞으로의 가능성 보고 이 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 이어나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기술 투자가 두나무에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유명한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두나무 같은 경우 이제 2017년에 한 500억 원 정도 가치로 인정을 받다가 작년 말에 이제 하이브와의 이 지분 투자 이슈로 인해서 20조 원 가치를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또 거래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기는 했었었는데 어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00%가 이제 급증을 했고 이 정도면은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실적이 매출이 성장하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우리기술 투자가 조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 여전히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20조 원으로 봤었을 때 이 우리 기술 투자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5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기술 투자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한 8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지분 가치라는 게 보통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할인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할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조 원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 이외에도 더 성장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와 협업을 한 NFT 서비스인 뭐 람다 256이라던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 투자에 한해서만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가상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이제 신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보여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두나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주로서 우리 기술 투자를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관련주들은 지금 양봉 요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오전 시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인지 지금 음봉 전환이 됐거든요. 만약에 오전에 파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일단 오전에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 나신 분들이 좀 네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조정 받는 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있기는 한데 3월 달에 아무래도 그 두나무의 대표적인 자회사인 비상장 플러스 증권 플러스 비상장 서비스가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연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좀 넓게 잡아봤어요. IT 전반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오늘장. 미증시 연동해서 반도체 섹터도 좋고요. 그리고 갤럭시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부품주의 흐름도 좋습니다. IT 실적하면 IT 이렇게 연동이 돼서 관심은 많았는데 좀 최근에 조정이 역시 깊었거든요. 여러 세부 섹터 가운데 본부장님께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쪽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갤럭시 22 관련, 22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IT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갤럭시 22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예약에서 이제 워낙 역대급 흥행을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요번에 이제 22랑 좀 통합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갤럭시 노트를 기다렸던 분들이 초기 수요가 좀 몰렸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예약 이후에 정식 발매가 됐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약을 해도 판매량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그 예약 출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판매세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IT 중에서 하나 고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텔의 차세대 CPU가 좀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DDR5로의 이 세대 전환,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D램에 대한 가격도 이제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차세대 그 CPU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DDR5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실적도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 또 이게 때마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키옥시아와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의 이 원료 오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로서는 이제 반사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확실히 실적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SK 하이닉스에 관해서 PIM인가 관련돼서 신기술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거 역시 좀 기대할 만한 호재성 이벤트인가요, 본부장님? 네,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신기술의 영역이니까 제가 네.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한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호재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신기술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R5와 낸드 사업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은 마음이 덜컹거리면서도 어느 순간 조금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9만 명 돌파,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본부장님, 그럼에도 리오프닝주가 눈치를 살짝 보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리오프닝주 계속해서 접근 가능 영역,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수준이었는데 오늘 9만 명으로 갑자기 2배가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굉장히 10만 명 정도 되면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은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에 지금 많이 관심이 가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먼저 오미크론 유행이 있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서는 이게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오던 20만 명이 나오던 언젠가는 이게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또 그것에 플러스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급등을 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랑 리오프닝 관련주가 동시에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근 시기를 좀 저울질해 본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18일 나올 걸로 보이는데 조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8일 날 뭐 그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뭐 8명일 완화가 되던 뭐 10시가 되던 12시가 되던 이런 구체적인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부가 이 거리두기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매수하기에는 이미 너무 급등해서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포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일부 포트에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결하게 질문을 드리면 리오프닝이 좀 넓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좁혀주신다면 어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결정적으로는 여행주 보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인터파크가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 쪽이랑 연관이 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터파크 흐름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해보자라 말씀 주셨습니다. 5개 이슈 저희가 오늘 점검해봤거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좀 이슈가 가득합니다.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오늘은 IT주 쪽에서 골랐고 네. 방금도 설명드린 SK 하이닉스를 좀 탑픽으로 갖고 왔습니다. 대용주의 시기 다시 한번 이제 올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SK 하이닉스를 들고 나왔고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젠그룹 김민우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